25-26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하고 브렌트포드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게 되죠. 이거 우승 트로피를 들어준 감독을 경질하는 건 사실 쉽게 보기 힘든 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승 트로피를 따냈지만 우승 후 머지않아 경질을 당하고 말았던 감독들 8명을 준비해봤습니다. 19-20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의 지휘봉을 잡았었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을 가장 먼저 선정해봤습니다. 이 사리 감독은 유벤투스 부임 첫 시즌이었던 19-20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 유벤투스가 9시즌 연속 스쿠데토를 들어올리는 기록에 한몫을 했던 감독이었죠. 그런데 사리 감독은 리그 우승을 했음에도 그 19-20 시즌이 끝나고 경질 엔딩을 맞이한 감독이기도 했으니 사실 사리 감독이 리그 우승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19-20 시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벤투스는 기존에 보여주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팀이었죠. 리그에선 유벤투스가 패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유벤투스는 그 이상 챔피언스리그를 포함 트래블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텐데 유벤투스는 19-20 시즌 챔스 16강에서 올림피크 리옹에게 1-2차전 합계 2-2 원정 다득점에 밀리면서 16강 탈락이라는 성적을 기록했고, 거기에 코파 이탈리아에서는 결승전에서 나폴리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 스페로코파 이탈리아나에서도 라치오에게 패배하면서 준우승, 유벤투스는 19-20 시즌 리그 우승 말고는 아무런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19-20 시즌 리그 우승 역시 그전 알레그리 감독과 비교해본다면 승점면에서 압도적인 우승이었다고도 할 수 없던 터라 사리 감독의 첫 시즌은 유벤투스 팬들에겐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죠. 심지어 사리 감독은 리옹에게 챔스에서 패배한 이후 16강 경기까지 8경기에서 1무 1패를 했는데 탈락한 것이 억울하다, 유벤투스는 챔스에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다소 구차한 모습을 보여줬고, 성적은 둘째치고 선수단 장악과 다소 의문스러운 인터뷰들로 인해 결국 유벤투스는 사리 감독의 경질을 선택, 사리는 리그 우승을 만들어냈으나 한 시즌 만에 유벤투스를 떠나야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3시즌 동안 감독직을 맡으면서 126승 31무 16패 무려 72%에 달하는 승률을 기록했고, 그 3시즌 동안 리그 우승 3회, 프랑스 FA컵 2회 등 트로피도 들어올렸지만 15-16 시즌을 끝으로 경질 엔딩을 맞이했던 감독 로랑 블랑도 선정해봤습니다. 2011년 카타르 자본이 유입되면서 프랑스의 PSG는 거대 자본을 등에 업고 무자비한 영입을 진행했는데 2013년 로랑 블랑이 이 PSG의 지휘봉을 잡게 되죠. 구단은 블랑 감독을 위해 13-14 시즌부터 15-16 시즌까지 에딘손 카바니, 마르퀴뉴스, 앙헬 디마리아 등 많은 영입생들을 지원했고, 블랑 감독은 그 선수들과 부임 모든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하긴 했는데 PSG의 목표가 더 커져서 문제였죠. 사실 다른 빅리그에 비해서는 리그 우승 경쟁이 수월했던 PSG였기 때문에 구단이 원했던 것은 앞서 유벤투스와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였죠. 하지만 블랑이 이끈 PSG는 13-14 시즌 챔스 8강에서 첼시를 만나 패배, 14-15 시즌엔 8강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 탈락, 15-16 시즌마저 맨시티에게 8강에서 패했고 3시즌 연속 8강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블랑 감독의 경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국내 트로피는 들어올렸지만 대륙 대항전에서의 성적을 생각하면 실패한 시즌이라고 평가했던 것을 보면 블랑 감독의 경질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고, 결국 블랑 감독은 15-16 시즌 리그 우승, 프랑스 FA컵, 프랑스 리그컵, 프랑스 슈퍼컵까지 챔스를 제외하고 15-16 시즌 4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지만 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프닝에서 설명드렸듯 지난 24-25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 감독직에서 경질된 엔지 포스테코글루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토트넘은 22-23 시즌 콘테 감독이 부진한 성적을 보이자 콘테를 경질, 토트넘이 23-24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선임했던 감독이 바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에 부임하기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을 이끌고 좋은 성적을 만들긴 했지만 빅리그의 감독을 맡은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부임은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없는 선임이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해리케인이라는 주전 공격수가 빠졌음에도 리그 10라운드까지 8승 2무로 리그 선두를 달리더니 8월부터 10월까지 3달 연속 프리미어리그 2달의 감독상까지 수상. 이때까지만 해도 이 공격적인 전술을 즐기는 감독은 토트넘의 구원자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허나 시즌이 진행되면서 상대가 대처법을 익히자 토트넘은 다시 고전하기 시작했고 23-24 시즌 토트넘은 결국 리그를 5위로 마감, FA컵에선 맨시티에게 패배, 리그컵에선 풀럼에게 패하면서 또다시 무관 시즌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토트넘은 지난 24-25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부임 두 번째 시즌에 아시다시피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달성,
이 우승은 국내 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손흥민의 무관을 탈출시켜준 트로피였고, 토트넘이 07-08 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따낸 우승 트로피였죠. 사실 토트넘이 워낙 우승과 인연이 없던 팀이었지만 무려 대륙대항전에서의 우승이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큰 업적을 구단에 선사했던 거였지만, 이 24-25 시즌이 끝나고 나서 경지를 피하지 못했으니 우승은 했다만 너무도 처참했던 리그 성적 때문이었죠. 토트넘은 24-25 시즌 리그에서 무려 17위, 역사상 최악의 성적이라고 봐도 될 리그 성적을 기록했고, 아무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도중 리그를 포기하고 유로파에 집중했다고는 하지만 부진해도 너무도 부진한 리그 성적이었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토트넘에게 유로파 리그 우승은 선물했지만 경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프랑스의 PSG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쉬운 성적을 기록하자 로랑 블랑 감독을 경질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PSG의 감독을 맡았던 감독들도 그 비기어는 들어올리지 못했고, PSG는 20-21 시즌 도중에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게 됐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었죠. 포체티노 감독은 PSG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할 수 있는 토트넘을 이끌고 챔스 결승전에 진출했던 인물. 다만 20-21 시즌은 시즌 도중에 부임했기 때문에 이 시즌은 적응기라고 치고, 그 다음 21-22 시즌은 온전히 포체티노가 자신의 팀을 만들 수 있는 시즌이었죠. 심지어 포체티노는 블랑이 부임했던 시기보다 더 탄탄해진 스쿼드, 킬리안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최강의 공격진을 보유했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21-22 시즌을 앞두고 PSG는 포체티노 감독에게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라모스, 아슈라프 하키미, 잔루이지 돈나루마 등 월클 선수들을 추가로 선물했죠. 사실 이 정도 스쿼드를 지녔으니 리그왕 우승은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 실제로 21-22 시즌 PSG는 리그에서 여유로운 우승을 차지하긴 했는데, 그놈의 챔피언스 리그가 문제였습니다. PSG는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만난 레알 마드리드에게 1-2차전 합계 2-3으로 패배, 또 비기어를 따내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래, 좀 양보해서 상대가 챔스 전통의 강호였기 때문에 패배했다고 위로할 수도 있었겠지만, 앞서 블랑의 PSG는 그래도 챔스를 제외하고 리그 우승과 프랑스 FA컵을 포함 다른 트로피들은 여러 챙겼지만, 포체티노의 PSG는 21-22 시즌 프랑스 리그의 커뮤니티 쉴드라고 할 수 있는 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릴에게 패배, 프랑스 FA컵에서까지 16강에서 탈락하며 리그 우승 트로피를 제외하고는 다른 트로피를 따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리그에서 우승했다고 해서 포체티노 감독이 경질을 피할 순 없었죠. 추가로 포체티노 다음에 부임했던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 역시 챔스 우승에 실패하자 경질.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비기어의 꿈은 그 후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지난 24-25 시즌 결국엔 이뤄내게 됐죠. 12-13 시즌을 끝으로 27년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끌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맨유 감독직에서 물러났고, 그 후임자로 지목받은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맨유 감독으로는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폭망. 이 위기가 찾아온 맨유에 새롭게 부임했던 감독은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등 굵직한 팀들의 감독직을 맡았던 루이 파날 감독이었죠. 물론 부임 첫 시즌이었던 14-15 시즌 리그에서 4위를 기록했던 것을 포함 참가했던 대회에서 무관에 그치고 말았지만, 모예스가 리그 7위로 추락시켜놨던 팀을 그래도 챔스권에 복귀시켰기 때문에 파날 감독은 15-16 시즌 한 시즌 더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 15-16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되긴 하지만요. 15-16 시즌 파날의 맨유는 나름 수월하다고 생각됐던 조에 편성됐지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3위를 기록하며 유로파리그로 추락, 유로파에서마저 16강에서 만난 숙적 리버풀에게 패하면서 탈락하고 말았고, 리그컵에선 당시 2부 리그 소속이었던 미들스브러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하면서 4라운드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게 되죠. 거기에 프리미어리그에서마저 최종 순위 5위. 그런데 또 무관이 확정될 뻔했던 파날의 맨유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FA컵에서 우승을 달성하며 그나마 무관의 위기에선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당시 맨유의 FA컵 대진운이 조금 수월했던 감도 있지만요. 하지만 퍼거슨 감독의 시대를 경험했던 팬들은 당시 맨유의 성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파날 감독에게 구단이 선수 보강을 해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파날 감독은 FA컵 우승을 달성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질 엔딩, 맨유는 또다시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게 되죠. 결국 파날 감독은 맨유에서 FA컵 우승, 그리고 유명한 짤을 남길 수 있었네요. 19-20 시즌 리그 우승은 달성했지만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것을 포함 경질 엔딩을 맞이한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 그런데 사리 감독이 들었던 그 리그 우승이 아직까지도 유벤투스의 마지막 스쿠데토일 줄은. 6번째로 선정한 감독은 2021년 유벤투스 감독으로 부임했던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를 선정해봤습니다.
이 알레그리 감독은 이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유벤투스 감독직을 한번 맡았던 감독. 당시 알레그리 감독은 부임 5시즌 동안 모든 시즌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코파 이탈리아에서도 4번의 우승을 달성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다시 알레그리 감독을 선임했던 것인데, 알레그리의 유벤투스 2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죠. 21-22 시즌 알레그리 감독은 첫 시즌 리그에서 4위, 챔스에선 16강에서 비아레알에게 패해서 탈락, 코파 이탈리아와 스파르코파 이탈리아나에서는 둘 다 인터밀란에게 패하면서 첫 시즌부터 무관에 그치고 맙니다. 사실 유벤투스 정도 되는 클럽에서 이 성적을 기록했다면 바로 경질될 법도 한데, 그래도 알레그리였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봤던 유벤투스. 하지만 유벤투스는 22-23 시즌은 리그 7위, 다른 대회에서도 전부 탈락하면서 2시즌 연속으로 무관이라는 성적을 받게 되죠. 다만 22-23 시즌 도중엔 유벤투스가 승점 삭감 징계를 받는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알레그리 감독에겐 세 번째 시즌인 23-24 시즌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레그리 감독은 그 23-24 시즌 드디어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2시즌간 이어진 무관을 탈출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유벤투스가 컵대회 우승만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는 점이었는데, 유벤투스는 23-24 시즌 컵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했지만 리그에서는 3위를 기록하면서 또 우승에는 실패했고, 결국 3시즌 동안 컵대회 트로피 1개로 그치자 알레그리 감독의 경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코파 이탈리아 결승전 이후 알레그리 감독이 인터뷰 도중 기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분위기도 좋지 못했고, 결국 알레그리의 유벤투스 2기는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감독들의 무덤이 될 수 있는 구단으로 레알 마드리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7번째로 선정한 우승 후 경질된 감독은 2006년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했던 파비오 카펠로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2000년대 초반 레알 마드리드는 그 유명한 갈락티코라고 불린 우주방위대를 구성했던 슈퍼팀, 축구계 슈퍼스타들을 대거 영입했던 그 시절의 레알 마드리드였는데, 다만 선수단의 이름값은 둘째치고 레알 마드리드는 02-03 시즌 리그 우승 이후 카펠로 감독이 부임하기 전인 05-06 시즌까지 4년 동안 리그 우승을 들지 못하고 있는 씁쓸한 팀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위기에 레알 마드리드에 부임했던 것이 바로 카펠로 감독. 그런데 놀랍게도 카펠로 감독은 06-07 부임 첫 시즌에 4시즌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 승점은 바르셀로나와 같았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트로피를 따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임하자마자 리그 우승을 되찾아온 카펠로 감독 역시 시즌이 끝나고 경질 엔딩을 맞이하게 되죠. 물론 챔피언스리그와 컵대회에서 모두 16강에서 탈락했던 것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단 선수단과의 문제가 카펠로의 경질에 큰 영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카펠로 감독은 호나우두와 데이비드 베컴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후에 카펠로의 인터뷰에 따르면 호나우두는 매일 밤 파티를 하느라 바빴고, 베컴 역시 자신의 선수 플랜에서 제외하면서 선수들의 명성은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베컴은 이 06-07 시즌 이후 LA 갤럭시로 이적하게 되죠. 거기에 안토니오 카사노는 카펠로 감독의 뒷담을 하기도 했으니, 카펠로 감독은 레알 마드리드에게 4시즌 만에 리그 우승 타이틀을 되찾아오게 해줬지만 결국 1시즌 만에 마드리드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16-17 시즌을 앞두고 2016년 첼시 감독으로 부임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감독 커리어 처음으로 외국 리그에 도전했음에도 자신의 3백 시스템을 첼시에 완벽하게 도입, 프리미어리그의 3백 열풍을 불러올 정도의 뛰어난 지도력을 선보이면서 직전 시즌 리그 10위로 부진했던 첼시를 16-17 시즌 리그 우승팀으로 성장시키게 되죠. 당시 콘테의 첼시는 리그에서 30승을 채우면서 2위 토트넘과 7점 차이의 우승, 그리고 우승 외에도 전력의 자원이었던 빅터 모지스를 부활시킨 것과 은골로 캉테라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를 영입하는 등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잉글랜드 무대에 화려한 등장을 알리게 되죠. 다만 그 다음 첼시 두 번째 시즌이었던 17-18 시즌이 본인의 첼시에서의 마지막 시즌이 될 줄은 몰랐겠지만요. 17-18 시즌을 앞두고부터 첼시는 콘테 감독과 디에고 코스타의 불화설이 나오면서 이상한 낌새를 보이더니 리그컵 4강에서 아스날에게 패해 탈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 바르셀로나에게 참패하며 탈락했고, 결국 리그에서마저 최종 5위를 기록하면서 디펜딩 챔피언 첼시는 부진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안이 됐을 점은 11-12 시즌 이후 연이 없었던 FA컵에서 맨유를 꺾고 우승을 달성했던 점이었을 텐데, 비록 우승 트로피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첼시는 이 17-18 시즌을 끝으로 콘테 감독과 이별을 선택하게 되죠. 물론 첼시가 부진했던 것이 오로지 콘테의 책임만이라고는 할 수 없던 게 알바로 모라타, TMO의 바카요코, 데니 드링크워터 등 17-18 시즌 첼시 영입생들의 부진도 한몫을 했고, 윌리안이 FA컵 우승 이후 SNS에 콘테를 가린 사진을 업로드하는 등 팀 내부에서도 문제가 드러난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콘테 감독도 이 우승 후 경질 감독 명단에 포함될 조건을 갖추게 됐죠.
자, 지금까지 우승 트로피를 따냈지만 곧바로 경질 엔딩을 맛봐야 했던 감독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